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환경미화원. 늦은 저녁 또는 이른 아침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며 묵묵하게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겐 말 못할 고충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다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산재 사고와 더불어 기본적인 처우 개선조차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쉬운 직업인데요. 최근 서울에서 용역업체 간의 갈등으로 환경미화원 18명이 6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광주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상황은 좀 나을까요?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한 광주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들은 서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던 민간 위탁업체로부터 시설과 업무를 이어받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쉼터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휴게실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불편이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폐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출근할 때와 퇴근하기 전까지 근로자들이 관내에서, 회사 내에서 머물 곳이 없어졌다는 거죠.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지금같이 무더위에서도 피할 곳이 없어요. 공단으로 바뀌면서 복지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환경미화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쉼터를 잃고 길거리에서 대기하며 아침 조회와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분들의 새벽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새벽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이 10분, 20분은 정말 그 달콤한 휴식 공간이에요. 저희들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가 20분 남았으면 다 의자에 앉아 있죠. 근데 지금 매일 반복되는 이 일을 새벽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10분, 20분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6개월째 길거리에서 서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터가 사라지면서 이런 길거리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미화원들. 그 기간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길거리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가면 예배당에 쓰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의자가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있었던 의자입니다. 그러면 그 의자 동안 2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1월 달에 오고 그 모습을 보고 전체를 다 치워버렸어요. 새로운 집기를 넣어주겠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우리는 그거 믿고 있죠.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연기가. 우리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그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는 것은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석이라든가 제일 염려되는 것들이 직원들은 이제 그 휴식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경을 이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노후되고 낡은 어떤 비품이라든 그것들은 제가 6월 말 안에 일단은 교체를 좀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기존의 업체에게, 이탁업체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탁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이 파악을 했겠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유로 대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거 역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된 건물로 인해 리모델링을 하느니 넓은 장소로 이동해 신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제로 부지 검토를 진행했지만 신축 적합부지로 물색해둔 지역에서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현재 농성동과 매월동으로 나뉘어 있는 공단 부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추후 부지 이동이나 신축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이 집에 들어가서 가장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가정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희 사측이고 구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나서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을 봐주셨으며, 그 근로자들 어려운 점들을 좀 공감해 주셨으며, 그런 바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쓰레기 증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청소차 발판 탑승 금지 등이 시행되며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됐는데요. 민간 위탁에서 공단으로 승격이 된 만큼 쾌적한 휴식 공간에서 재충전하고
근무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속속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휴게 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휴게 공간은 둘째치고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악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쉼터 환경만 열악한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노후됐다라고 서구청과 서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환경공무원, 환경미화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과 연결돼 있는 지하수는 매우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미화원들도 샤워를 하는 일을 꺼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건물 개보수는 물론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끌어들일 수도관 작업이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동네에 큰 물줄기를 끌어오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환경미화원들은 당장 장마철과 무더위에 샤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광산구가 서구보다 먼저 민간에서 공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광산구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이관 뒤에 이 광산구의 시설은 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희들도 처음 이관됐을 당시에 차고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동 그 지하철역 옆에 공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차량들을 놓고 그 저희들이 흔한 얘기로 위로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에서 나서가지고 구청에 강력하게 차고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 2년여에 걸친 뒤에 현 신 건물이 들어서고 차고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구 문제를 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데 일은 증가가 되고 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단으로 이관된 이후에 민간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보다 어떤 점은 좀 나아졌고 어떤 점은 좀 많이 아쉬우셨나요? 저희가 민간업체에 있다가 공단으로 올 때 가장 좋아졌던 점은 일단 그 저희들 정년이 보장됐다는 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년이 보장됐다는 건 저희들에겐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문제들은 지금 저희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7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위탁의 신분은 그대로였고 무기계약직이라는 타이틀만 붙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년만 보장될 뿐이지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가장 힘든 게 일은 많아지는데 차량의 증언과 증차에 우리의 일에 걸맞는 증언과 증차를 항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방적인 구청에서의 그 용역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만 맞춰왔지 실제적으로 현장 노동자들한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이 공단으로 오다 보니까 임금도 표면적으로는 상승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손봐야 될 곳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2022년도에 올해 2월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발판을 타지 못하게 되고 네. 3인 1조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판을 안 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 저희들한테 맡겨져 있던 양의 일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안전 지침을 내려주는 건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 다치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안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건 지자체와 우리 환경미화원들 몫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은 지자체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증언과 증차가 필요하다고 항상 요구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산 타령만 하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 용역조사하고 저희들 환경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구청에서 용역조사를 한 뒤에 자, 용역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차량 증원 증차는 힘들다. 대신에 오래된 낙후된 차량을 대차해 주겠다. 이게 공단으로 오면은 공기업법상 이런 지자체법을 또 따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10년, 20만 킬로가 돼야 교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청소 차량이 20만 킬로 10년이 가면 정말 이 운행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광산구에서는 아직도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구청에 항상 노동조합 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에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산. 그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대차 폐차를 고려하겠다. 올해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런 대답만 올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네. 대차 폐차만 해도요. 증원 증차는 정말 꿈도 꾸기가 힘들 정도고요. 네. 대차 폐차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